안녕하십니까. 한강시스템의 케어포 개발 책임자인 이문구입니다. 케어포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업무를 IT한 인터넷 웹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케어포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포 시스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케어포 프로그램은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여서 PC나 노트북,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태블릿에서 터치를 활용한 급여가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는 IDC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따라서 데이터 및 정보는 저장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등록된 정보는 저희도 볼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케어포 프로그램은 2014년에 나이파 정보통신진흥산업원을 받아서 개발하여 착수하여 2015년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80여 군데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포 시설 급여를 말씀드리면 장기 요양 업무 표준화를 하였고요. 요양기관에 맞는 UI, UX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였고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발을 했냐고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평가 매뉴얼 서식, 입소시설 서식,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건강개선 프로그램 안내.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장기요양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었습니다. 기관의 업무 표준화는 크게 급여 제공 업무와 기관 의무,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표준화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하였고요. 그게 사용자 경험에 ICT 기술을 적합해서 케어포.co.kr 케어포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IT를 활용한 많은 요양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IT를 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부가 IT 변화를 보면요.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기록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DC에서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고요. 급여 명세서 중에 급여 재고 기록지도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URL을 보낸다든가 케어포에서 인증 후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근무 일자 및 출퇴근 시간도 관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산 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비밀번호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표준화 업무에 따라서 각각의 업무를 나눠 보겠습니다. 수급자 관리 업무는 수급자 관리에서 기초평가, 상태평가, 급여 계획, 그 다음에 수급자와 관련된 상담 일지, 외출 외박 관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 제공, 간호급여 제공, 물리치료 제공, 건강개선 프로그램, 위생안전점검, 본인부담금, 직원관리, 기초정보관리 이렇게 업무별로 분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구성하였습니다. 케어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20인치 이상 모니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화면도 크기하고 쉽게 편리하게 시원시원하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 관리에 준수하여서 보관되기 때문에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법이라든가 각종 법을 가지고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 표준화를 가지고 업무 흐름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업무 흐름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 흐름도를 말씀드리면요. 수급자가 등록을 하고 수급자가 등록이 됐을 때 수급자 정보라든가 요양 인정 정보, 그리고 각종 계약, 그 다음에 동의서, 감염병 진단을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초평가라는 것은 욕구사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인지기능평가, 욕창위험, 낙상평가, 그 다음에 집중배설 관찰하고 신체기능 파악하고 간호기록지를 작성을 하십니다. 이 기초평가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기능 평가에 따라서 건강 개선을 하고요. 욕창이나 낙상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도를 관리를 한 겁니다. 욕창이 필요한 분은 욕창 위험 관리를 하고요. 낙상에 대한 사람은 낙상 조치를 처리하고 배설 상태를 관리가 필요한 분은 배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수급자에서 목욕을 어떻게 급여를 할 건가 계획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식사 제공이라든가 투약 제공, 수급자의 상태를 보고 식사 제공이나 투약 제공, 그다음에 신체 기능을 파악을 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치료 개혁, 간호 기록지를 한 촉탁 협약 의료, 의사진 치료합니다. 그래서 기초평가하고 급여 제공이 끝난 다음에 그 제공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합니다. 결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상담 관리를 한다든가 월 사례 관리한다든가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업무 과정이 돌아갑니다. 이런 표준화 업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된 업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첫 번째 수급자 관리에서는 수급자를 신규 등록합니다. 수급자 신규 등록하면서 수급자 기본 정보와 보호자 정보, 그 다음에 표준 약관 정보를 합니다. 이거는 요양기관의 개인 부담 비용에 대한 거는 기초평가에 있고요. 이 부분이 돼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라든가 표준 약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전자서명 관리를 합니다. 정보 제공 항원 동의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전자서명 관리는 각각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라든가 수급자 제재 동의서 마우스로 전자서명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서명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수급자에 대해서 전자서명 관리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등록이 되면은 표준에 따라 전체 기초평가를 합니다. 이 기초평가를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무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등록이 끝나면 기초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평가를 말씀드리면 기초평가는 수급자에 대해서 연을 기준으로 낙상이용도 평가, 욕착이용도 평가, 인지기능, 욕구사정, 건강개선계획, 물리치료계획 평가, 급여제고계획, 급여결과 평가, 만족도 조사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표준화에 의해서 낙상이용도를 평가를 하고요. 낙상이용도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고위험군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창이용도를 평가해서 욕창이용도가 고위험군이 되고요. 욕창이용도가 고위험군이는 요양급여 제공에서 욕창 이용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뜹니다. 욕창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욕창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수급자 기초평가를 가시면요. 인지기능 평가도 심의라든가 인지평가에 따고 인지평가를 하고 인지평가에 대해서 고위험이 되면은 건강개선 프로그램에서 건강개선 계획 수립을 할 때 고위험군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개선 수립을 할 때 치매 있으면 치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꼭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수급자 기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욕구 사정 평가를 해서 8가지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평가하고 총평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개선 계획, 건강 개선 계획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원회라든가 뭐 레크레이션, 가족 프로그램, 주사위 던지기 이러한 것에 대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한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이 실체활동, 기능하고 간호처지 및 모든 거에 대해서 급여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요양급여 제공을 하시고 요양급여 제공을 하고 간호급여는 간호급여를 제공 기록하십니다. 간호일지를 쓴다든가 투약관리 기록, 녹창간호, 비노화 간호를 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물리치료를 제공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급여 계획을 하고요. 급여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중에 또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몇 명이 어떤 만족에 몇 프로를 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수급자에 대한 업무 흐름,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급여 개발 평가라고 상담 관리, 사례 관리, 보호자 회의 등이 있습니다. 보호자 회의 부분이 있고요. 기타 상담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외출 외박 관리를 작성을 합니다. 외출 외박 관리, 그다음에 현재 상태 자격증에 따라서, 그다음에 식사 상태라든가 배설 상태라든가 상급 취직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외출 외박 관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외출 외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급여 기록이 있는 기간에는 외출 외박이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다시 표준화를 업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제공 업무 과정을 이렇게 표준을 하였고요. 요양급여 기록이라든가 간호 업무, 물리치료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건강개선 프로그램도 각각의 프로그램의 여가, 특가, 치매 예방, 행사를 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룹별로 평가, 수급자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 제공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앞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보시면은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건강개선 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하고 각 수급자별로 건강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수급자별로 수립을 하고 건강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 사람별로 만족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업무 표준으로 들어오면요. 기간 업무, 그 다음에 기간 업무가 있고요. 기간이 지켜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직원 업무 관리, 직원을 등록하고요. 업무 계획을 세웁니다. 업무 계획은 주간 시탁을 작성하든가 프로그램 일정, 그다음에 목욕 계획 일정,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요. 직원은 그다음에 급여 기록을 한다든가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신규 교육, 급여 제공 지침 교육, 등급기 교육, 개인정보 학대 예방, 소년 예방 이런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을 표준화했고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보면 직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업무를 대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일지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는 신규 직원의 14일 이내 노인 학대 예방, 단기별 일에 재난사항 소방훈련, 급여 제공 지침 등 각각 모든 업무가 표준화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안전점검도 1일 점검해야 되는데요. 야간점검, 간호 부분도 표준화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정기점검 부분도 소화점검, 응급점검, 약품점검, 정기소독, 안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연구 점검 훈련은 점검을 들어가서 위의 사항을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본인 부담금도 청구, 입금하든가 기초금액 설정들은 모든 업무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흐름을 이해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도 기초 설정, 급여 수가 계산하고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기타적으로 2015년도 시설 급여와 관련된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케어포 시스템은 표준화 업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편리한 시스템이고요. 사용자 업무 및 경영 편리하고 최적화된 사람, 각각 담당자별로 최적화를 했고요. 평가 업무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종 스마트 기술에서 터치라든가 패드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터치 활용은 프로그램도 하고 은행 H처럼 손실 급여 제공 시스템을 전격적인 계략을 말씀드릴게요. 교육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원격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여기에 나왔고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게 설치비를 받는 걸 아는데 저희는 설치비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요. 그렇지만 별도로 교육비는 받는데요. 방문 교육을 원하시에는 실비로 저희가 교통비, 인건비 포함해서 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합리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도 합리적이고 기능도 표준화하고 정의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계략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메뉴별로 수급자 관리 각각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